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7만원 언더로 내려온 다음에 회복이 잘 안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악재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악재가 나온 건 있긴 한데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주가의 추세를 바꿀 만한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5만원대에서 7만원대 74,400원까지 갔었죠. 20일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손절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변곡점에 다다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주봉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을 한 건 맞습니다. 개인들의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7만원대 8만원대 여기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꺾이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 나와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런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은 특히 외국인들 조금씩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씩 추세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 건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는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가 매수 단계에서는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시 사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싸게 받겠다는 거죠. 이 저가 매수 단계가 진행 중이고, 그 이유가 있죠. 삼전이 올라오면서 보면은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삼성전자 담보대출이나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데, 특히 담보대출, 개인들이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대출을 받아서 산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죠. 먼저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 중입니다. 물량을 떨어지는 걸 받고만 있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무시 못할 게 하나 있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공매도했다가 숏커버 스퀴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파생 만기가 돌아옵니다. 컷오프 예측이죠. 내 만회의 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포지션,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에 따라 주가가 또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파생 예가 나와서 말인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파면 내려간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소진율이 50%죠. 발행 주식의 30%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결국 15%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15%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전을 파생시장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선물을 매수해서 아니면 콜옵션을 사서 올라가는 게 걸었을 때 롱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합니다. 반대로 매도에 걸었을 때 삼전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파생시장과 연동 때문에 큰 방향,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97년도에 파생시장이 오픈된 이후로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하진 않는다는 거, 근데 저가 매수 단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전 관련해서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환 리포트 순서로 진행할 텐데, 9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업일수로 한 6일 남았나요? 그때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는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를 가는 순간 주가는 급등이고요. 1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국인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할 수 있겠죠? 삼전, 파운드리 그동안 대형 수주가 있었죠. 테슬라 수주가 있었고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 이 가동이 안 됐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파운드리 생각나십니까? 분사설 나왔었고 대규모 구조조정, 그 다음에 셧다운, 실제로 공장을 닫았습니다. 수주 물량이 없으니까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파운드리 4조 규모 장비 투자 재개한다. 이제 테슬라, 애플 수주가 터지면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풀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4조까지 장비를 사겠다. 파운드리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죠. 알리바바에서 새로운 AI 칩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에서 들어가는 미국 반도체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두 가지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VEU라고 그러더라고요. Validate End User. 최종 사용 허가하는 거.
이거 허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만들기 힘들어져요. 두 번째, 알리바바가 만든 새로운 AI 칩. 엔비디아 독점을 깰 수 있을 것인지 어림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VUE는 이미 6월달에도 나왔던 악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설령 VU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가는 칩은 다 저사양 칩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리바바 AI 칩 물론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생태계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가를 하락시켜서 물량을 받기 위한 세력들의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관세가 문제죠. 그동안 애플과의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스마트폰 미국에서. 근데 이게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애플과 경쟁이면서도 협력관계,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소니가 독점했던 시장인데 삼성이 이걸 뚫었어요. 2027년 아이폰에 탑재가 됩니다. 매출이 수조 원대에 이를다. 소니를 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전, 테슬라 잭팟. 삼성전자가 테슬라에서 수주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AI 가속기. 테슬라의 새로운 AI6라는 최첨단 AI 칩에 들어가는 가속기인데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하죠.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HBM입니다. HBM이 뭐가 들어가면 HBM4가 들어가요. 기존의 3E가 아니고 최첨단 HBM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 중이거든요.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수주한다면 말 그대로 가속기와 HBM 복합 수주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10만 전자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 최근에 HBM을 브로드컴, 엔비디아 빼고 브로드컴과 AMD에 납품을 했는데 아직도 엔비디아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이 워낙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HBM의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콜 테스트를 통과한 건 브로드컴과 AMD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역시 이거를 통과해야 되겠죠? 콜 테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테일러 공장 풀가동, 풀캐퍼로 가동이 되고 4조 추가 투자합니다. 파운드리 대박 수주가 터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VU, GV 이거는 중국의 저사양 칩이니까 큰 악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칩, 엔비디아를 깨기엔 역부족입니다. 단기적인 악재죠. 세 번째,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애플에 공급합니다. 소니 독점을 깼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HBM4 복합 수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I 가속기까지 합쳐서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3E. 하지만 AMD는 브로컴에 납품했어요. 일정 정도 기술력이 진전이 됐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는 바로 HBM과 파운드리 악재였습니다. 파운드리는 올해 애플과 테슬라 수주가 터졌어요. 그래서 테일러 공장도 풀캐퍼로 가동이 되고 4조가 추가 투자됩니다. 단지 남은 건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3E, 그 다음에 테슬라의 HBM4 복합 수주, 이게 터지게 되면 주가는 방향을 바꿔서 완벽한 추세 전환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이 주봉인데 일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조금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깨고 내려가서 쭉 빠질 건지 다시 반등이 나올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물대 진입하면서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솔직히 작년에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거의 반토막 났다가 올라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매물대 진입하면서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가는 중이고, 두 번째는 개인들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늘어났고, 세 번째 공매도. 이 공매도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급등 났다 급락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23년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때 전기차 키즈메라를 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환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키즈를 바꿨어요. 시장가로 사니까 얘가 300% 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급락해버립니다. 이때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였긴 하지만 급등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스키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공매도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요, 이 5년간의 큰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정상적인 차트로 한번 줄여서 보면요, 보이시죠? 밑에 거의 4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5만원부터 9만원까지 이 박스 구간 밑에서 받치는 세력도 있었지만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엔킬의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못 갔던 이유는 두 가지죠.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려버렸고 TSMC의 파운드리가 밀렸습니다. 이 IT 종목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래의 신기술,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강하게 매집하고 올라오고 있죠. 파운드리는 TSMC랑 격차가 아직 크지만 대형 고객들이 확보됐죠.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HBM, 이제 AMD와 브로드컴이 납품할 정도로 기술이 진전이 됐는데 남은 건 엔비디아 퀄테스트입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스탠스가 바뀌긴 했지만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외국인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외국인의 전략에 따라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단계별로 매집을 하는데 매매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이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삼성 관련 속보라든지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여긴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대응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등락을 보이면서 타점에 대한 무리가 많았습니다. 7만원도 깨지고 문자 신호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지셨는데요. 삼성전자 문자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거니까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 문자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죠. 삼성 SMS 문자 신호와 종목 리포트,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강세를 보였던 조선, 방산, 원전하고 방산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조선만 남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섹터별 영향 분석과 최대 수혜 업종, 그리고 3번과 4번이 중요합니다. 핵심 중소형주, 탑픽 종목.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IT나 삼성도 포함되죠. 바이오나 중소형주가 갑니다. 대출이 많거나 빚이 많은 기업들, R&D 비용이 많은 기업들이 갑니다. AI나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그런 중소형주들. 외국인들이 이미 여기다 베팅을 하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 외국인들 7월부터 물량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어디로 들어가죠? 금리 인하를 상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16, 17일 날 미국에서 FOMC가 열립니다.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 B컷인지 C컷인지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미리 포트에 50% 정도까지 담으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죠. 문자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관련 리포트 챙기시고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은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포함되어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최근에 올라올 때 물론 외국인이 스탠스를 바꾼 것도 있습니다. 3월, 4월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그전에는 엔킬레이트리 때문에 엄청 팔았죠. 여기서 반등시도 한번 나왔고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터닝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꺾이는 모습이 나죠. 매물대에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중이다.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근데 개인들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도 당황한 거죠. 숏 커버하다 스퀴즈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급등락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노이즈, 알리바바, 엔비디아 생태계 못 깹니다 여러분. 이거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VEU 이건 이미 기존에 나왔던 악재고, 그리고 HBM 3E, HBM 4 이거 두 개 AI 가속기와 함께 복합 수주가 터지고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0만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뚫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터닝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고멘트 세력들 숏 커버하다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은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돼요. 1단계에서 2단계 확실하게 가고 3단계 정도 갔을 때는 주가 급등합니다. 4단계 갈 때는 팔아야 돼요. 2단계와 3단계 갈 때쯤 주가는 급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외국인의 전략, 기술적 신화 패턴을 포착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시나리오와 타점,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3전을 매매하시면서 매매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화, 조선, 방산, 원전 3,000포인트를 만든 주역입니다. 그죠? 근데 살짝 실적 대비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고평가, 밸류에이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하고 원전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얼마 전에 두산도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조선만 남았습니다. 하나오션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조선주가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지. 근데 이미 국민연금, 기관, 외국인들, 사모펀드 7월, 6월부터 조방호는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일부 줄였어요. 펀드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사는 게 뭐죠? 이제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여기에 베팅합니다. 이미 국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금리가.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도 국제 선물에도 베팅을 했어요. 하락을 베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이 되면 IT, 바이오, 특히 중소형주가 가게 됩니다. 빚이 많거나 대출이 많거나 시비 발행을 많이 했거나 채권이 많은 기업들, 주로 성장주가 많죠. R&D 비용이 많은 기업들, 금리 관련 수혜주들 미리 여러분 포트에 적어도 50% 정도까지는 채우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들 조금 정리하시고요. 금리나 수혜주 미리 담아두시고, 특히 여기 4번에 중소형주 탑픽 종목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가 미리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박 대표가 이런 자료는 주간 정보회의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들어오는 정보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 참여한 지 20년 됐습니다. 여기서 매주 A4 용지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말 그대로 핫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세력들이 어떤 걸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나올 건지 언론에 아직 공개 안 된 임박어 자료들입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주시면 이 자료를, 주간 정보 자료를 선착순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정보라 보내시면 여러분 관련된 자료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입니다.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 모르시겠죠?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매하시고, 여러분 금리나 수혜주,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정보 선착순 300명한테 핫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 이슈가 들어가 있는 주간회의 정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